자, 2021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경향을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출제를 좀 확인해 보면 역시 단원별로 고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사회문화는 아시다시피 나오는 영역들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뭐 이런 게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계층론, 계급론 이건 늘 출제가 작년까지 늘 돼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번 수능에는 출제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구나라는 것하고 사회변동 부분에서 사회운동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유념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정수 등급 컷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급 컷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1등급 컷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런 1등급 컷 44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원래 계층 이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절대 50점 이렇게 만점이 1등급 컷으로는 나오진 않았어요. 늘 47 아니면 48 아니면 더 낮으면 45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자, 확 내려갔죠. 진짜 오랜만에 보는 1등급 컷이에요. 44는. 그동안 나왔던 계층 이동 문제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등급 컷은 더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연습들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등급 컷도 46, 44였는데 40 확 내려갔죠. 3등급 컷은 무려 36까지 내려갔어. 대박 아님? 사회문화가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그런 과목이 됐고 사회문화를 그렇다면 만점을 맞는다면 표준 점수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문화 공부 이렇게 빡세게 해주시면 수능에서 아주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고 대학 진학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출 분석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마더턴과 함께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급 컷이 낮아졌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9월 수능 이제 경향을 먼저 좀 보면 자료 해석 문제의 경향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탑 같은 영역에서 나왔어요. 일단 5번 양적 연구 문제.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강조됐던 성불평등 문제. 9월 똑같이 나왔죠? 20 수능에도 나왔어요.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복지제도 문제. 복지제도. 그리고 뭐야? 인구비. 그래서 뭡니까? 자료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6월, 9월 수능의 경향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죠. 그래서 6월, 9월의 경향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킬러 문제였던 계층 이동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뭐 빈곤 옛날엔 많이 나왔던 빈곤율 문제가 다시 나왔느냐? 뭐 그것도 아니야. 6월, 9월의 경향이 그대로 수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실 때도 6월, 9월의 경향을 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사실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6월, 9월에 계층 이동 문제 안 나왔는데 수능에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확신할 수는 없는데 6월, 9월에 안 나왔으면 수능에 내기는 좀 어렵다. 6월, 9월에 경향성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약간 예고를 한 건데 그걸 갑자기 깨고 계층이동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다. 어차피 그리고 니네 계층이동 문제 잘 못 푸잖아. 계층이동 문제 말고 그냥 다른 자료 해석 문제들 연습 많이 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수능에서 계층이동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그 해에 내가 수능 보는 그 해에 출제된 6월과 9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경향성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오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역시 6월, 9월 수능 경향성 오답의 경향을 좀 살펴보면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제도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는 뭐 빈곤 유형 같은 경우는 아직 6월이니까 개념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비 문제, 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이런 것 구하는 문제 역시 까다로웠고 성불평등 문제 역시 이것도 좀 생소하니까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사회화 문제였는데 이거는 개념 문제인데 아직 개념 공부가 덜 돼 있어서 6월에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자, 9월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역시 인구비 자료 해석 문제죠. 그 다음에 역시 20번 복지제도 역시 자료 해석 문제. 15번이 좀 생뚱맞게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건 사회 변동의 진화론 순환론 묻는 거였는데 약간 추리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추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막 경우의 수를 좀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점수 맞는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가 점점 난이도 올라가는 그런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 2020학년도에는 퀴즈 문제로 많이 냈거든요. 카드 게임 무슨 할리갈리가 아니라 뭐예요? 루미큐브 같은 그런 카드 게임, 보드 게임 하는 형태의 추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채점표를 가지고 점수 매기는 이런 형태의 추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거였는데, 뭐 기능론 갈등론 문제였지만 이게 개념 공부가 아직 좀 덜 돼서 틀렸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성불평등 문제 역시 자료 해석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수능 보면 성불 20번 역시 가장 고난이도였죠. 오답률 85% 엄청나죠. 85% 찍어도 20%는 맞는 건데 근데 오답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찍어도 20%인데 정답 맞힌 사람이 15%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또 답이 1번이어가지고 1번일 때 정답이 1번일 때 오답률이 또 확 오릅니다. 1번으로는 잘 안 찍으니까.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66% 복지제도 역시 자료 해석 문제고 18번 역시 인구비 자료 해석 문제. 자료 해석 문제 3개가 탑3 안에 들어가 있죠. 결국 사회문화의 고득점을 결정하는 것은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또 추리 문제예요. 저희 보시면 추리 문제도 여기 탑3에 들었었죠. 추리 문제가 역시 또 어려웠고. 그 다음에 16번인데 이건 문화변동 개념을 또 이제 약간 헷갈리게 돼가지고 치고를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뭘 알 수 있어요? 자료 해석 문제. 사회문화의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자료 해석 문제 관심 없어. 도저히 못 풀겠다. 난 숫자가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과목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자료 해석 문제 건너뛰고서는 사회문화 절대 고득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예체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쉬워 보이니까 이제 막 접근해 들어오는데 개념 자체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수학 안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이 자료 해석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려요. 심지어 선생님 이건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뭘 이해가 안 돼. 이 중학교 때 다 한 그 정도의 개념들인데. 하여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문화 선택하셨으면 파이팅 있게 또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평가원의 유형이 얼마나 6월하고 다시 평가원의 유형이 얼마나 9월하고 수능이 비슷하게 출제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6월, 9월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리 문제예요. 추리. 그래서 이렇게 채점표를 줘. 채점표를 줘가지고 뭐 갑은 여기서 3점 먹었고 이건 2점 먹었다. 여기 왜 친구들이 많이 복잡해하냐면 경우의 수를 좀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와 B 이론을 정확히 주질 않아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이렇게 주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정을 해야 돼? 어차피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A가 진화론이거나 아니면 A가 순환론이거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그냥 넣어서 뭐가 맞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시간 걸리다가 헤매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차분하게 자, 한 경우 자, A가 진화론일 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A가 순환론일 때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차분하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으로 수능 때 나왔죠. 대신 수능 때는 사회 불평등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역시 A와 B는 기능론, 갈등론이다. 그러면 역시 또 어떻게 하셔야 돼? A의 기능론 넣어주고 그리고 또 A의 갈등론도 넣어주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추리해 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하게만 푸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추리 문제는 늘 차분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사회문화의 경향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쉬운 문제들은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대신 깔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 문제들도 출제를 해서 그냥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문제들은 확 풀어버리시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난이도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제도 관련된 문제. 자, 이것도 9월하고 수능 유형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 9월에서는 이렇게 세 지역을 줬어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을 줬어요.
사실 9월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친구들 부르르 떨면서 도대체 어떻게 풀지? 막 그랬어요.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죠. 어떤 두 지역의 두 어떤 모집단의 값을 섞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면 그 어떤 값의 값을 가지고 두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게 가중평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시게 될 개념인데 어쨌든 가중평균 개념은 보통 이제 두 모집단이 있을 때 쓰는 개념이었는데 세 모집단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그냥 부르르 떨어버렸어요. 근데 이럴 때는 힌트를 하나 주죠. B 지역 전체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그래서 A 대 B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A 대 B가 나와 있으면은 A랑 B랑 섞어가지고 A, B의 값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값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 이제 C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C와의 관계를 통하면 이제 전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A, B와 C 그리고 전체 요 값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지역, B 지역, C 지역 모집단의 크기만 추정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가중평균 개념 2021학년도의 아주 키포인트였습니다. 뭐 지금 그냥 빠르게 설명하니까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뭐 이해하실 수는 없을 텐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수능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 때는 또 친구들이 부르르 떨 수밖에 없던 게 무려 몇 개 지역이 나왔어요? 4개 지역이 나왔어요. 근데 4개 지역 나왔다고 해서 역시 뭐 부르르 떨 거 없어요. 힌트 줄 테니까. 뭐라고 나와 있니?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다. 즉 2분의 1이다. 그럼 B와 D 지역의 인구가 같다는 거야. 그럼 B 지역 100으로 잡고 D 지역 100으로 잡고 A 지역 2배로 잡고 200으로 잡고 그러면 A, B, C 지역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지역의 평균값 가지고 C 지역과 연계해서 전체 값이 나오는 거니까 C 지역의 모집단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제가 말로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유형에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21학년도에 굉장히 강조됐던 성불평등 문제예요. 여기 이 성불평등 문제는 아직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운 유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및 임원의 여성비예요. 근데 여성비는 남성분의 여성, 그러니까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을 이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A기업 같은 경우는 1.0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신입사원일 때 남자와 여성의 비가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이제 바로 보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자, 이 성별 임금 격차, 성별 교육 격차 지수를 물어봤는데 역시 이것도 뭔 얘기인지 딱 보고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자,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근로자 전체 임금 분의 남자 평균 임금, 여자 평균 임금 빼준 거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일 때 100으로 가정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근로 임금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갑국에서는 40인데 그러면은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인데 남자와 여성의 비가 1대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 딱 사이값이 100이라는 거죠. 두 개 모집단이 1대1이라는 거니까 딱 중간에서 결정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20대 80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120대 여자가 80이다. 이런 정도를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 해석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직관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직관적인 능력을 기르시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건 신유형을 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자료를 보고서 즉각적으로 쫄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기존의 기출문제 철저하게 분석해서 기르시는 겁니다. 뭘로? 우리 마더통 교재로.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인구비 문제예요. 인구비 문제. 인구비 문제는 뭐 9월하고 수능하고 그냥 아예 똑같습니다. 아예. 봐요. 노령화지수 나와 있고 총부양비 나와 있고. 그죠? 여기도 총부양비 나와 있고 노령화지수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부양비 문제에서의 또 이제 인구비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이, 어디를 100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이런 건 여러분 연습하시면 충분히 돼요. 그리고 꼭 기준을 어느 특정한 것으로 잡지 않더라도 문제 또 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우리 마더텅 교재에서. 자, 그래서 고난이도 지점들을 좀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리면은, 사회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념 부분은 사실 명확하고 쉬워요. 개념 부분은 아주 명확하고 쉬운데, 결국에 여러분 고득점 가리는 건 뭐다? 자료 해석 문제다, 자료 해석. 응? 자료 해석. 자료 해석 문제 결국에는 이제 꼼꼼하게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자료 해석 문제 뭐 가지고 연습하느냐? 기출 문제 가지고 연습하셔야 된다.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서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 그런 것도 유형 이제 좀 분석해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출 문제 분석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 마더텅 교재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강의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의문나는 거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잘 따라오셔서 사회문화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